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기업 경기에 또 여러 회사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되살아나는 시장과 상가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신 창업 트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창업 시장 동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게 한 3, 4년 전 그때도 이렇게 회사를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 창업이 붐을 이뤘습니다만 딱 예.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힘든 3년.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다시 잡혔다고 하는데 한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창업 시장은 보면 아마 2014년 세월호 이후 세월호.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좀 곤두박질 치는 경향이 없지 않고요. 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뭐 갇혀 있었던 예.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창업 시장은 요즘 전체적으로 본다면 잔뜩 좀 흐립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 시장이라는 게 늘 창업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또 폐업 후 재창업하는 수요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만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고금리 영향이 아마 전체 창업 자금의 최소한 25% 정도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창업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창업자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가 상승 요인이 커서 이런 고물가 그다음에 고임금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가져가는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요즘 창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창업을 준비하겠다, 공부하겠다 이러다 창업 교육 시장 열심히 다니거나 뭐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1년에 한 100만 명 창업하고 보통 코로나 전에는 한 80에서 90만 명 폐업 이랬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한 100만 명까지 폐업을 해서 아마 이들이 다시 또 창업 시장을 녹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당히 진퇴양난 이런 측면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 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서 좀 괜찮아지나 좀 기대를 했는데 고물가에다가 이제 고금리 또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상권에 나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픈하는 가게들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요즘 상권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가게가 아마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커피집 정말 많이 정말 오픈하거든요.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만 거의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개 브랜드가 2,000개 이상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가맹점들이 얼마 정도 버나 이렇게 보면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뭐 지금 한 달에 한 평균 2,000에서 한 2,500 내외 2,500 정도 매출을 올리면 가져가는 게 많겠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 원가가 35%, 인건비 한 30%, 또 점포 임대료 이전 고정 비용 투자가 거의 한 15% 제외하면 네. 한 달에 2,500을 가져가더라도 순이익률은 한 10% 내외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하. 뭐 우리나라 치킨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최근에 선발 브랜드 600에서 700개 오픈한 브랜드 같은 경우도 평균 매출액 3,500, 4,000까지도 나오는데요. 순이익률은 뭐 원가 거의 45% 이상이기 때문에 남는 게 10%도 안 된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창업자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아니 이제 사실 그런 거 좀 유행했었죠. 저만 하더라도 뭐 좀 됐습니다만 회사 나올 때 예.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딱 좀 튀기셔야겠군요. 예. 뭐 그런 얘기들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커피 공화국 예. 뿐만 아니라 치킨 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창업을 하시면서 어떤 업종이 그럼 가장 많이 늘었나요, 그러면? 창업 최근에 시장에서. 네. 올 5월 정도에 국세청에서 네. 100대 생활업종에 대한 이런 전체 생활업종 동향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최근에 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네. 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창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1위가요. 핸드폰 판매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 2위가
펜션 게스트하우스 아마 예. 중장년 창업자들이 관심 갖는 테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커피 전문점은 3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각종 아이템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재미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그런 커피집을 오픈해서 존속 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라고 네네. 보면 존속 연한이 짧은 아이템 베스트 5에도 커피집이 2위로 등극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업도 빨리 커피집을 하는 하시는 거네요. 분들은 창업을 해도 평균 존속 연한이 한 3년 1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야, 그 수억 원을 들여서 오픈하는데 그러게요. 3년하고 폐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야, 상당히 시장이 좀 아주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처음에 예. 투자한 비용도 못 뽑는 건데. 진짜 예. 체감하죠. 다니다 보면 저 커피점 없어졌네 내지는 뭐가 없어졌네. 그다음 나오는 얘기는 인테리어 업체만 버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러면 특별한 기술 없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1979년 롯데리아 소공동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그게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의 효시군요. 공정에 등록된 이 네. 프랜차이즈 등록 브랜드만 하더라도 무려 12,000개입니다. 우리나라 예, 토종 일본이 한 프랜차이즈. 3,000개 정도에 와. 비하면 정말 많은데요. 네. 예, 이 중에 80% 한 9,500개가 외식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15% 한 서비스업이 한 1,800개, 그다음에 도소매업 정도가 한 580개이기 때문에 야, 정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은 나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커피 관련 브랜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개가 넘는데 이 중에 네. 1등하는 브랜드 뭐 이데아 같은 브랜드가 3,000개 정도 오픈했고요. 최근에 메가커피 2,500개, 컴포즈 커피 2,200개 정말 많이 오픈해서 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종주국 미국이 한 16,000개고 중국이 57,000개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3등 세계에서 2,250개가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 브랜드 쪽은 창업자들도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많이 오픈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오픈했고요. 그 외에 그 외식업 브랜드 중에서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에 대한 반등세로 끝나면서 주점, 고깃집 이런 브랜드 정말 많이 생겼고요. 특히 주점 쪽으로는 뭐 칵테일바, 위스키바 뭐 이런 브랜드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판매업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무인 판매점 아이템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그렇더라고요. 있고요. 뭐 네.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뭐 과일, 문구 뭐 이런 주판점 같은 바틀샵 이런 거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서비스업 쪽 같은 경우는 뷰티 아이템 여전히 네. 경기 불황에도 이 내 몸을 가꾸려는 이런 피부 관리나 왁싱샵 같은 그리고 최근에 서비스업 중에서는 실내에서 운전하는 이런 브랜드라든지 무인으로 하는 이런 테니스 연습장 이런 브랜드까지 상당히 프랜차이즈 시장은 정말 신규 브랜드가 한 달이면 200개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하. 예. 진짜 김 대표님 잘 나오셨다.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 이제 제 또래도 그렇고 저하고 뭐 이제 한참 엉겨서 많은 후배들이 다 이제 막 나오거든요. 예, 플레이를 맞습니다. 많이 하는 예. 나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이에부터 집에서 뭐 크게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그나마 편한 게 프랜차이즈예요. 맞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 겁을 내는 게 이 고생한 만큼 떨어지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직장 생활은 열심히 일만 하고 직장 생활만 개근하면 따박따박 한 달에 월급 나왔는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네. 건데 네. 창업 시장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까먹을 수 있는 자칫하면. 이런 측면이 상당히 큰 시장이죠. 최근에 말씀하셨던 그 지금 중장년 창업 이런 5060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63에서 5년생 720만 다 은퇴가 지금 완료가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20만 명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68에서 73년생이 한 606만 정도 됐는데 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창업 시장을 녹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불안하고 또 선배들이 창업하는 거 보니까
보니까 야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 만만치 않거든요. 이래서 예. 집에서 열심히 막 그 준비만 하고 있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고 회사에 퇴직 전에 창업 준비 교육을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각계전투하는 입장에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 시장에서 준비되지 않게 창업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고 반면 또 이런 틈새를 겪고 틈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초밥 기술을 한 6개월 정도 한 1, 2천만 원 수업료를 내고 열심히 배워서 예. 이렇게 아파트 단지 지하에 10평 초밥집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어려워도 또 여전히 틈새 아이템 정도는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옛날에는 치킨집이었잖아요. 예.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 사실은 요즘 많은 미디어에서 치킨집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치킨집 수요는 여전히 있지만 창업자들이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요즘 창업 아이템 쪽을 보면 여전히 뭐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기술 창업 이런 수요 상당히 많이 오픈하는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아마 치킨이나 호프, 뭐 프랜차이즈 이쪽 수요는 중장년 창업자 수요 입장에서는 아마 한 30% 정도가 이쪽 시장을 녹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창업을 두고 좀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또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그거 할 수는 없고, 아마 우리 대표님 그 김상훈 TV? 예. 그게 창업통 TV입니다. 창업통 TV? 예. 그걸로 앞으로 이제 공부 좀 하겠는데, 예. 나오신 김에 대충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업종별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 초기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예. 평균 투자 금액은 예. 1억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1억? 예. 근데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한 25% 정도는 빚내서 창업하거든요. 네. 이게. 그럼 자기 자본 7, 8천 정도 창업해서 창업하는 수요 많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무인 창업 같은 경우는 한 5, 6천만 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는 무인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5060 세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오픈했거든요. 예,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1층에 옛날 오픈할 독서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1층에 오픈할 필요가 없어서 네. 2, 3층에 한 5, 60평 한다면 뭐 보증금이야 5천 이하입니다만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한 2억 원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유 같은 경우는 뭐 2억 5천, 3억. 요즘 뭐 고시원 창업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뭐 인수 창업을 하더라도 여차하면 3, 4억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초기 자본을 뭐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1인 창업을 또 고려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혼자 일하고 이제 뭐 인건비 줄이고 그리고 대신에 큰 수입은 바라지 않고 이제 좀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뭐 요즘 이 세무 관리도 힘들지만 예. 노무 관리가 더 힘들다. 그럴 이런 거예요.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네. 뭐 요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줘야 돼서 요즘 뭐 최저임금 내년도 같은 경우도 9,860원 결정이 됐습니다만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거의 시간당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 혼자서 적게 벌더라도 나 혼자서 하자. 그래서 1인 창업 요즘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나 홀로 하다 보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매출이 적더라도 원가 빼고 임대료 빼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그 한 달에 떨어지는 게 최소 3, 400만 떨어지면 굴러는 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조언을 드린다면 요즘 시장에는 네. 오래된 가게들 정말 많습니다. 예, 전국에 1,430개 정도의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전통시장의 고령자들이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오래된 장수가게 아이템을 잘 좀 주목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아이고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2대 사장으로 인수 창업하는 아하. 이런 경우 같은 예. 경우는 오히려 사업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건은 역시 이 가만히 집에서만 고민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 집 앞 상권부터 상권에 나가서 여행하듯이 상권 여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 대표님 예, 예. 좀 우리 창업을 앞두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주셨으면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저는 예, 예. 똑같은 저 햄버거 체인점이라도 예, 예. 프랜차이즈인데 예, 예. 점포 따라 맛이 달라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맛이 다르고 그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도 다르죠. 접객하는 그 태도나 이런 것도 보면 달라서 딱 맞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여기는 점주가 틀려 먹었구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업자들의 표정이 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하고 비례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창업하기 전에 저는 좀 표정 짓는 연습, 웃는 연습하는 거 이런 것부터 좀 하고 창업 시작을 놓고 해야만 최소한 우리나라 갈 곳 많은 소비자들이 그래도 만족도를 높일 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거울 보고 웃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아니 그 말씀 일리가 있죠. 아니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은 아, 그럼요. 그 젊은 직원들 그거 보고 손님한테 아 맞습니다. 웃음 나가기 어렵죠. 사장이 네. 굳어 있으면 사장이 뭐 굳어 집안에 있으면. 일이 있어서 사장 얼굴이 굳어 있으면 가게 분위기는 아주 어두워지죠. 예, 예.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웃는 연습부터 조직 생활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창업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텐션을 올리고 웃는 연습부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